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는 금액은 매체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5천만에서 5,800만 유로 선입니다. 한화로는 710억에서 820억 정도인데요. 많은 해외 매체들의 평가에 따르면 김민재에게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면 지금의 2배 정도인 1억 유로 정도까지 이적료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거론되는 5천만 유로도 한국 선수 기준, 아니 아시아 기준 역대 1위입니다. 이전까지는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갈 때 레버쿠젠이 받았던 3천만 유로가 한국 선수 이적료 중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김민재가 뮌헨으로 이적하면 이 기록을 깨고 역대 1위로 한국 축구 역사에 신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살짝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김민재와 함께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수비수 매물 중 하나로 불리는 그바르디올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라이프치히 소속의 그바르디올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면서 전세계 스카우터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유럽 3관왕을 차지한 맨시티에서 그바르디올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면서 현 소속팀인 라이프치히에서는 이적료로 1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김민재 2배 수준이죠. 독일 뮌헨 지역의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그바르디올 역시 맨시티로 가고 싶어서 구단에 이적 요청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맨시티에서 9천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바르디올이 소속된 라이프치히는 독일의 FA컵인 포칼컵에서 우승했고, 뿐만 아니라 그바르디올 본인도 독일 프로축구 선수 협회가 선정한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바르디올 역시 충분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나이도 02년생으로 어리고 희귀하다는 왼발잡이 센터백이다 보니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모든 걸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이번 시즌 김민재의 모든 경기를 빠짐없이 다 챙겨본 입장에서 절대 김민재가 그바르디올보다 못하는 수비수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잘하면 더 잘했죠. 세리에 우승을 괜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만 말해봤자 결국 국뽕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그나마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죠. 해외 데이터 분석 매체인 데이터 MB를 활용한 비교인데요. 김민재와 그바르디올의 스탯을 그래프로 비교해본 겁니다. 분홍색이 김민재, 파란색이 그바르디올인데 김민재 그래프가 더 넓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면 김민재는 볼 경합과 제공권, 그리고 볼 운반과 패스적인 면에서 그바르디올을 앞서고 있네요. 그바르디올이 김민재보다 앞서는 건 수비 활동과 전진 패스 부문입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선수의 가치를 다 나타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아무튼 그바르디올이 앞서는 부분은 수비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건 태클, 가로채기, 경합 시도 등 진짜로 수비할 때 하는 행동들을 다 종합한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바르디올이 김민재보다 더 많은 수비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바르디올이 김민재보다 수비를 잘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김민재가 소속된 나폴리는 이번 시즌 세리에의 압도적인 강팀으로 조기 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당연히 항상 이기는 경기를 했기에 태클이나 가로채기 같은 수비 활동이 그바르디올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그바르디올의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전진 패스도 그바르디올이 살짝 높지만 그 성공률은 오히려 김민재가 더 높으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분석해도 김민재가 더 앞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선수와의 비교는 어떨까요? 김민재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반다이크와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확실히 반다이크는 반다이크였습니다. 경합 승률과 공중볼 경합에서 김민재를 크게 앞서는 모습이네요. 하지만 이 외의 부문에서는 김민재가 많이 앞선 느낌입니다. 특히 전진 패스와 볼 운반 등 빌드업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 적어도 공격적인 능력만큼은 김민재가 반다이크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수비수의 1차적인 역할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라고 보면 반다이크가 최강의 수비수라고 불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죠. 역시 결코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3관왕을 차지한 맨시티의 후벤 디아스와도 견뎌보겠습니다. 지상볼 경합은 디아스가 앞서고 공중볼 경합은 김민재가 앞서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지 하는 모습입니다. 볼 운반이나 전진 패스 같은 지표는 거의 흡사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이런 그래프를 가진 선수가 좀 더 현대 축구에 맞는 센터백이죠. 이번에는
김민재의 수비 활동이 디아스보다 크게 앞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그바르디올 때와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나폴리가 라이프치히보다 좋은 경기력으로 상대팀을 압도하면서 수비 지표가 낮았듯이 맨시티도 유럽 3관왕을 차지했다 보니 압도적인 경기로 수비 지표가 낮은 거죠. 디아즈는 완벽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는 전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인데 김민재는 그런 디아즈와 비교해도 크게 꿀리지는 않는 스탯을 기록했습니다. 괜히 한국에서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미친 활약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스페인 매체인 마르카에서는 유럽 리그 선수들의 순위를 매기면서 바르셀로나의 아라우오를 김민재보다 더 높게 평가했는데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아라우오는 민망할 정도로 김민재에게 밀립니다. 볼 운반이라는 한계 부분 외에는 모두 김민재보다 부족한 모습이네요. 네. 신체적인 스펙은 키 191cm, 몸무게 91kg으로 김민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볼 경합이나 제공권의 차이가 크죠. 네. 패스 능력도 김민재가 크게 앞섭니다. 물론 아라우오가 속한 바르셀로나도 스페인 라리가에서 조기 우승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친 건 맞지만 솔직히 아라우오가 김민재보다 25단계나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네. 진짜 단순하게 리그 출장 시간만 봐도 아라우오는 1802분에 불과합니다. 반면 김민재는 3055분이고요. 네. 아무리 봐도 김민재가 더 높아야 하는데 스페인 매체라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아라우오를 고평가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같은 포지션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우파메카노와도 비교해보죠. 우파메카노는 키가 186cm로 센터백 치고 작은 편에 속하지만 그 때문인지 공중볼 경합에서 김민재에게 심각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수비 활동에서는 김민재를 앞서지만 전진 패스나 볼 운반의 경우에는 김민재가 앞서는 걸 볼 수 있죠. 네. 독일 매체의 키커지에서는 현재 뮌헨의 수비에는 빌드업이 되는 플레이메이커가 없다고 했는데 매우 정확한 평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우파메카노는 챔스 8강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실수를 연발하면서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네. 이후에 정신적인 타격이 컸는지 리그에서도 실수를 반복하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우파메카노를 대체하려고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뮌헨의 데르이트는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약점이 있는데 통계 매체인 옵타가 공개한 자료는 김민재의 엄청난 수비 범위를 보여줍니다. 중앙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군 진영 전체를 커버하는 수비력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죠. 이 정도면 데르이트와 김민재는 안 봐도 찰떡궁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재가 데르이트의 새로운 파트너로 우파메카노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펼치길 진심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